2022년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대출 규제 미분양 2달 새 43% 늘었다. 충북 189%, 대구 130% 급증. 올해 분양 대구 7곳 모두 참패. 미분양 관리 지역 한 곳에서 6곳으로. 수도권 무순위 청약도 시들. 서울 수유동 4개 주택형 미달. 인도, 인천, 송도 또 잔여 물량 남아.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작년과 올해 대단지 분양이 잇따랐던 대구와 충청 지역에서 특히 미분양이 빠르게 늘고 있다. 흥행 불패 지역으로 꼽히던 서울과 인천, 송도에선 무순위 청약에서마저 일부 주택형의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강남권 똘똘한 한 채나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들어 대구 지역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 7곳은 모두 미분양을 기록했다. 입주와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 대구 지역 완판을 늘었던 GS건설의 대구역 짝이 더스타 역시 지난 5일 1순위 청약에서 주택형 6개 중 3개가 미분양돼 자존심을 구겼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2대 1에 그쳤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도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미달 물량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무순위 청약에서도 4개 주택형이 미달에 나타났다. 고분양가 논란에 시달린 이 단지는 전체 216가구의 91.7%인 198가구가 미계약됐다. 아직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의 분양 열기도 예전 같지 않다. 지난 11일 진행된 인천 검단 신도시의 제1풍경채 검단 2차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을 나타냈다. 인천, 대구 등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의 청약 시장은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고금리 무서워서 집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주담대 연 7% 육박 울상. 과거엔 대출 안 돼 고민이었는데 직장인 이자 부담 감당 힘들어. 서울 무순위 청약도 미달 사태. 규제 완화 기대 지켜보자. 집값 고점 인식 겹쳐 거래 절벽.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금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은행들이 빗장을 풀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주담대 금리는 연 7%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신규 주택 구매 희망자뿐 아니라 대출 연장에 필요한 기존 주택자 구매자들도 밤잠을 설치는 상황이다.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에선 이젠 대출 규제보다 금리 인상이 더 무섭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직후 서울 도심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택 매수 전략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의 전화가 잇따랐다. 문의는 대부분 매수 시기와 절세 전략에 집중됐다. 부동산 커뮤니티엔 이자 부담이 직장인으로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다. 과거엔 대출이 안 돼 고민이었는데 이젠 금리 때문에 울상이다 등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가파른 금리 인상은 아파트 분양 및 거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고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퍼진 가운데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자 청약 열기도 한풀 꺾이고 있다. 이달 초 분양한 서울 수유동 칸타빌 수유 팰리스에선 대거 미분양 물량이 나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이마저도 모집 물량을 다 채우지 못했다. 서울 첫 분양으로 관심을 끈 미아동 북서울 자이 폴라리스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나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맞물려 구매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이슈가 남아있는 서울 강남권 단지를 빼면 금리 부담 때문에 당분간 거래 절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제 생각도 뭐 3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뭐 하락폭이 적을 것 같고 뭐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뭐한 10억 안팎인 서울에 있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상승 기여가지고 많이 부담이 돼가지고 아파트 값이 조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은 여기까지고 경제금융 주식 슬로플레이션 공포 불황주로 극복하라. 미국 장단기 금리차 한때 마이너스 0.05%포인트 역전. 페드 빅스텝 밟고 월 950억 달러 양적 긴축 예고. 자산 축소. 불황에 손님 느는 코스트코 유망. 미국판 천원숍 달러트리도 관심. 소비재 헬스케어 방어주도 주목. 미국에서 슬로플레이션, 저성장 속 고물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페드의 잇따른 금리 인상까지 앞두고 있어서다. 윌가 전문가들은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할 필수 소비재나 대형 소매 업체 등 불황 관련주를 담으라는 조언한다. 지난 1일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차가 역전됐다. 올 1월 초만 해도 0.8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장단기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더니 급기야 뒤집힌 것이다. 장기 10년물 금리는 잠재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는데 이 금리가 단기 2년물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페드의 긴축도 예정돼 있다. 5일 도이치방크는 페드의 적극적인 통화정책 긴축이 경제를 침체로 몰아올 것이라고 야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돼 내년 여름까지 증시가 20% 하락할 것이라 예상했다. 앞서 골드만삭스 역시 향후 24개월 내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38%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1965년 이후 미국 전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건 총 9번이었다. 이 중 전단기 금리차 역전 1년 혹은 2년 뒤에 S&P 500 지수가 하락한 건 3번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금리가 역전된 뒤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약 20개월이었다. 페드가 6일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회의 참석자가 월 950억 달러 내에서 양적 긴축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17년부터 2년간 이루어진 양적 긴축 최대 한도 월 500억 달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와 별개로 시장은 페드가 5월부터 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것이라 보고 있다. 어떤 분은 0.75%포인트 올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CME 그룹에 따르면 미국 국리 선물증에 반영된 연말 금리 전망치는 2.5에서 2.75%다. 월마트 등 불황주나 방어주가 대한 방어주 성격의 필수 소비재를 대안으로 꼽는 곳도 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필수 소비재는 꾸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일정 부분 담보되기 때문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내에서 세계에서 아마 다이아몬드 최대 업체인 이름이 시그넷 주얼리스를 최근에 매입을 했는데 산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결혼 수요가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많은 제재가 풀리면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거라 생각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소매업하는 세계 최대 소매업하는 시그넷 주얼리스를 매입하였습니다. 지금 시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는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역전됐을 때 통상 미국에서는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등 방어주 성격의 주식이 성과가 좋았다며 소프트웨어와 명품, 소매업, 자동차 업종은 성과가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종합면 살인적 인플레, 신흥국 줄줄이 무너진다. 식량 가격 한 달 새 12% 취소다. 물가 폭등하는데 통화가치 폭락. 페루 스리랑카 못살겠다 시위. 파키스탄 총리는 불신임 퇴진.
미 긴축 중국 둔화 반영된 혼란 가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초 체력에 약한 신흥국들에 먼저 경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신흥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경고음이 울리고 각국 통화 가치마저 급락하면서 퍼펙트 스톰에 빠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각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등 정치적 혼란도 거세지고 있다. 유럽 식량 농업기구는 지난 3월 식량 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12.6% 급등한 159.3을 기록했다고 8일 발표했다. 1990년 이후 사상 최고치다. 급등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사태이고 두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밀, 옥수수 등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달 밀 가격이 20%가량 급등하고 다른 곡물 가격까지 덩달아 올라 FAO가 집계하는 곡물 가격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생산되는 해바라기 CU 가격이 급등하자 식물성 기름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 WTI 선물은 배럴당 98.26달러로 마감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했던 지난달에 비해 진정세를 보였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유가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 보유고의 바닥을 드러내는 나라들도 등장하고 있다. 스리랑카. 그러네요. 주식인 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레바논도 최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3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남미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 와중에 미 중앙은행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를 예고해 신흥국들이 자국 통화 가치 방어도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도시 봉쇄를 이어가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신흥국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음, 2년 새에 12배 뛴 리튬, 광물 틀어진 중국, 쪼개기 계약으로 가격 갑질. 중국 가공업체 슈퍼각 군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쓸어담아 장기 계약도 1개월 단위로 전환돼놓고 가격 올리며 쥐락펴락. 대체 수입처 찾는 기업들 지난해 연구개발에 2조 투자, 포스코 RN 리튬 공장 건설, LG화학 해외 광산 투자 검토. 원재료 울며 거저 먹기로 비싸게 구입하는 K배터리. 중국 리튬 가공업체와 2019년부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온 국내 배터리 소재업체 A사는 올 초부터 1개월 단위의 스팟 단기성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규모 장기 계약을 맺으면 구입량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받았지만 올 들어서는 리튬 공급 부족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리튬 구매를 늘리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계약을 스폿으로 전환하면서 계속 가격을 높이고 있다며 당장 원재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가격 협상을 할 여유도 없이 속속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R&D 투자로 원가 경쟁력 확보. 국내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해외 공장을 지으며 공급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포스코 케미칼은 중국에서 양극재, 전구체, 생산 법인을 운영 중이다. 자원 개발에 직접 나서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업체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강래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밸류체인 거점을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며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주는 내용이 그저 그렇네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